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금호 아시아나그룹이 결국 핵심 계열사인 아시아나항공 매각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금호산업은 오늘 오전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시아나항공 경영정상화 자구계획 수정안을 논의 중입니다. 성분 논란으로 판매 중단됐던 국내 첫 퇴행성 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에 대한 성분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조사인 코오롱생명과학은 약이 비임상 단계부터 상업화까지 동일한 세포를 사용했다면서 개발 과정 중에 바뀌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고 또 공제액에 따라 사후관리 기간에 차등을 주는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자녀들에게 가업을 물려주려는 중소, 중견기업 경영자들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오는 7월부터는 서울 서대문 안의 녹색교통진흥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통행이 제한됩니다. 12월 1일부터는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5일 월요일 백브리핑 시시각각 시작합니다. 네, 금호 아시아나그룹이 결국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아시아나항공 매각 수순을 밟습니다. 이를 논의하기 위해서 오늘 오전 긴급 이사회를 열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네, 금호 아시아나그룹 긴급 이사회가 오늘 오전부터 열리고 있죠? 네, 금호그룹은 오늘 오전 서울 모처에서 경영 정상화 자구안 논의를 위한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산업은행 등 채권단에 제출한 5천억 원 규모의 자금 지원 요청을 담은 자구안이 거부된 지 사흘 만입니다. 금호그룹은 자구안 수정에 나섰는데 여기에는 아시아나항공 매각 관련 사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오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금호그룹의 알짜 계열사 중 한 곳인데 이렇게 매각으로 가닥을 잡게 된 이유는 뭡니까? 네, 앞서 지난 12일부터 금호그룹과 산업은행은 자구안에 대한 추가 협의를 진행하고 조율 작업을 거쳤는데요. 지난주 채권단이 자구안을 거부한 이후 한창수 아시아나항공 사장이 채권단 설득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지만 한계에 부딪힌 겁니다. 올해 말까지 금호그룹이 갚아야 할 자금은 1조 3천억 원 규모인데 채권단 지원 없이는 자금 마련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국 채권단 자금 지원을 조건으로 한 아시아나항공 매각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입니다. 그렇군요. 매각을 결정하는 이사회 결과 언제쯤 나오는지 또 매각이 결론 날 경우 향후 어떤 절차 밟게 되는지 짚어주시죠. 네, 오늘 이사회를 거쳐 채권단과 최종적으로 조율을 거친 뒤 아시아나 매각 결정이 나올 경우 금호그룹은 채권단에게 아시아나 지분을 정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산업은행 등 채권단에 요청한 5천억 원 규모의 자금 지원을 받을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아시아나항공은 매각하고 금호산업, 금호고속 등은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SBS CNBC 오정인입니다. 이렇게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아시아나항공 매각이 유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시아나그룹은 물론 향후 항공산업에도 큰 폭풍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취재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정인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정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이렇게 매각이 되면 금호그룹이 유동성 위기를 넘길 수 있는 건지 또 채권단이 자금 지원 방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짚어주시죠. 네, 금호와 채권단이 추가 자구안에 대한 양해각서를 맺는 대로 채권단의 추가 자금 지원 절차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금호의 요청대로 채권단은 최대 5천억 원까지 자금을 지원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자금은 영구채 형태로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채 비율을 높이지 않으면서 출자 전환도 가능하기 때문에 매각 과정에서 채권단이 직접 개입할 수 있습니다. 금호산업이 보유하고 있는 아시아나 지분의 매각 대금은 3천억 원 정도로 평가되는데요. 채권단은 이 지분을 매각한 뒤 새로운 주인이 8천억 원에서 1조 원 정도 유상증자를 실시해 재무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정 기자, 그런데 이 아시아나항공이 그룹 매출에서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당장 매각을 하면 그룹 매출에 영향이 크겠어요?
네, 일단 그룹 전체 매출이 크게 감소합니다. 지난해 아시아나항공 매출이 6조 2천억 원 정도였는데 이 그룹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4% 정도입니다. 이 그룹의 다른 계열사인 금호산업과 금호고속 매출이 각각 1조 4천억 원에서 4천억 원에 불과한데요. 자산 규모도 쪼그라듭니다. 이 그룹의 총 자산이 11조 5천억 원 정도인데 자산 규모 7조 원에 육박하는 아시아나항공이 빠지면 이 금호그룹은 중견기업 수준으로 전락합니다. 네, 실제로 시장에 아시아나항공이 매물로 나온다면 눈독을 들이는 기업들이 많다고요. 네, 금호그룹이 최근 몇 년간 재무 위기를 겪으면서 이 몇몇 기업이 예상 후보로 언급돼 왔습니다. 먼저 SK그룹이 유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SK그룹의 경우 지난해 제주항공 전 대표를 글로벌 사업개발부 부사장으로 영입한 바 있어서 아시아나 인수를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항공기 엔진 사업을 하고 있는 하나그룹도 유력 후보 기업 중 한 곳입니다. 이 밖에 LCC 업계 1위 제주항공을 갖고 있는 애경그룹, 지난 2017년 티웨이 항공을 인수하려다 막판에 포기한 전력이 있는 신세계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인수를 위해 조 단위의 자금이 필요한 만큼 이 자금과 신용도가 탄탄한 대기업이 인수전에 뛰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장례가 나흘째 치러지고 있습니다. 사회 각계각층 인사들의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빈소가 마련된 신촌 세브란스 병원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네, 조문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장례 나흘째인데요. 이곳 빈소는 차분한 분위기 속에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전 7시 40분쯤부터 장녀인 조연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차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장남인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조문객들을 맡고 있는데요. 오전 9시 15분쯤에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부회장이 빈소를 찾았습니다. 정 부회장은 조 회장에 대해 좋으신 분이었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구재열 LS그룹 회장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등도 빈소를 찾았습니다. 한진그룹 측에 따르면 주말을 포함해 나흘간 이곳 빈소에 1,700여 명의 조문객이 다녀갔습니다. 한편 불교 신자였던 조 회장의 뜻에 따라 장례는 불교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고인을 기리는 49제와 100제는 강원도 평창 월정사에서 치러질 예정입니다. 고인의 발인은 내일 오전 6시 예정이며 장지는 경기도 용인시 하갈동 신갈선영입니다. 지금까지 신촌 세브란스 장례식장에서 SBS CNBC 김성훈입니다. 다음은 코오롱의 인보사 소식입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에서 신장 유래 세포가 일관성 있게 사용된 것이 확인됐다고 오늘 오전 코오롱 생명과학이 밝혔습니다. 비임상 단계부터 상업화될 때까지 성분이 바뀐 게 아니라는 얘긴데요. 하지만 허가받은 연골 유래 세포가 아닌 신장 유래 세포라는 점, 또 최근 발암 가능성까지 불거지면서 논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인표 기자. 네, 황인표입니다. 네, 인보사가 미국에서 임상 중이었던 세포와 국내용이 같다고 발표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코오롱 생명과학은 관절염 치료제인 인보사의 국내 성분과 미국 임상 실험 제품의 성분이 동일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보사가 비임상 단계부터 상업화에 이르기까지 같은 세포를 사용했고 이 개발 과정 중에 다른 세포로 바뀌지 않았다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코오롱 측은 이번 결과를 식약처에 제출했고 식약처의 추가 자료 요청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코오롱 생명과학은 인보사 출시 당시에 그 인보사의 핵심 원료가 연골 유래세포라고 밝혔지만 최근 미국에서 진행 중이던 임상 실험 도중에 신장 유래세포로 밝혀지면서 성분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코오롱 측은 한국 제품의 세포를 배양해서 미국 임상 제품을 만들었고 이 세포의 이름표가 바뀐 것일 뿐 개발부터 판매까지 같은 성분을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동안 인보사 투약하셨던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현재는 판매가 중단된 상태인데 그럼 앞으로 판매가 재개가 되는 겁니까? 이 바로 판매가 된다고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먼저 왜 출시 당시부터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는지, 그동안의 실험이 제대로 됐던 건지, 또 추가로 고려할 사항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따져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식약처는 모든 의구심이 명확하게 해소되기 전에 재판매를 장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반해 코오롱 측은 이 품목 허가 변경 승인 등을 통해 빠른 시일 안에 재판매가 되길 원하는 입장인데요. 잘못 알았던 성분 이름을 바꿔서 다시 승인을 받아 이 국내
국내 재판매는 물론 중단됐던 미국 임상시험도 곧 재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코오롱 측은 종양 발생 가능성을 막기 위해 이 방사선 처리도 했고 지난 11년간 3,500명이 투약받았지만 이 부작용 사례도 없었다며 인보사는 이미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의약품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황인표입니다. 국내 1호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제주 녹지 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 여부가 이르면 이번 주에 결정됩니다. 제주도 측은 녹지병원 개설 허가 취소 전 청문조서와 또 최종 의견서를 지난 12일 제출받았고 이를 검토한 뒤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녹지병원 개설 허가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허가를 취소할 경우 병원 운영은 즉각 중단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6월부터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고 또 가업상속공제를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축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류정훈 기자. 네, 홍 부총리가 가업상속공제 기간 축소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가업상속공제 완화 검토가 현재 마무리 단계이며 조만간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중소기업이 가족에게 회사를 물려줄 때 상속세를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현행 세법은 매출이 3천억 원 미만, 가업을 30년 이상 이어간 중소기업을 가족한테 상속할 때 최대 500억 원을 공제해줍니다. 그러나 상속받은 후 10년 동안 직원 수를 유지하거나 업종을 그대로 이어가는 등 사후관리 요건이 까다로웠는데요. 이를 10년에서 7년으로 줄이거나 공제액에 따라 7년보다 더 짧게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업종 변경도 소분류에서 중분류로 바꾸는 것도 논의 중입니다. 네, 또 종료 예정인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와 또 주세 개편 방안이 5월에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홍 부총리는 6월 말에 끝나는 자동차 개소세에 대해 5월 말까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자동차 판매 동향과 업계 상황을 추가적으로 점검한 뒤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소세 인하는 정부가 소비 활성화를 위해 꺼낸 카드였는데요. 정부는 개소세 30% 인하를 지난해 12월 말까지 적용했지만 1월 시행령 개정으로 6월 30일까지 연장한 상태입니다. 이번에도 연장이 결정되면 지난해에 이어 세 번째가 됩니다. 홍 부총리는 주세 개편과 관련해 5월 초순 정도에 주세 개편 방안을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소주, 맥주 등 주류 가격이 인상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군요. 증권거래세는 6월부터 인하가 된다고요? 네,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등 상장 주식의 증권거래세가 6월 3일부터 내려갈 예정인데요. 현행 0.3%인 코스피와 코스닥 증권세율은 0.25%로 0.5%포인트 낮아지고 코넥스의 경우 0.3%에서 0.1%로 0.2%포인트 내립니다. 홍 부총리는 비상장 주식의 경우 올해 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증권거래세를 0.05%포인트 인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행 0.5%인 증권거래세가 0.45%로 낮아지게 됩니다. 홍 부총리는 인하 직후 1년 동안 증권거래세 관련 세수는 직년 1년보다 약 1조 4천억 원 줄어들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류정원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우리나라와 독일 또 호주의 경기부양책 가동을 권고했습니다. IMF는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3개 국가를 지목하고 경기 둔화 리스크가 있는 곳에서 제한적이고 또 높은 질의 재정적 부양책이 필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가 공공체육시설, 도서관과 같은 생활형 SOC 분야에 향후 3년간 국비 3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인아 기자. 네, 정인아입니다. 네, 정부가 SOC 3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짓는 데 투자를 하는 겁니까? 네, 정부는 생활 SOC를 크게 문화 및 체육시설, 돌봄과 공공의료시설, 안전 및 환경시설 등 3개의 분야로 나눠 2022년까지 국비 30조 원을, 지방비까지 합치면 총 48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3대 분야에 대한 8개의 핵심 과제도 발표했는데요. 실내체육관 약 400여 곳을 신설해 주민들이 10분 거리 내에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고 국립노인요양시설 수를 지금보다 2배가량 늘려 시군구당 1개소씩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지붕을 잇는 데 사용되는 성면 슬레이트를 제거하는 지역의 범위도 기존 16만 동에서 약 29만 동으로 넓힐 방침입니다. 정부는 생활 SOC에 대한 투자를 통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질을 높이고
시설 확충 과정에서 약 20만 개, 운영 단계에서 약 2만 개에서 3만 개 사이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이번 계획을 보면 한 공간에서 다양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복합화 시설, 이것을 강조했다고요. 네, 정부는 부지 확보 부담을 줄이고 공간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의 복합화 시설에 대한 투자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지자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향후 3년 동안 한시적으로 복합화 시설에 대한 국고 보조율을 10%포인트 늘릴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5월 말까지 복합화 시설 투자 물량과 추진 절차를 담은 범부처 가이드라인을 지자체에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학교 부지 및 국공유지를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시설 디자인을 위해 공공건축가를 고용하는 등 설립과 운영에 대한 계획을 함께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SBS-CNBC 정인아입니다. 삼성그룹의 상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채 시험인 삼성 직무 적성 검사가 어제 실시됐는데요. 지난해보다 상당히 높아진 난이도에 애를 먹은 응시자들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소위 신의 직장으로 꼽히는 금융공기업과 시중은행들은 올 상반기 최소 1,200명을 뽑는 공채 레이스를 시작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환진 기자. 네, 김환진입니다. 네, 삼성 직무적성 검사 얘기부터 해보죠. 어제 이 시험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다면서요? 네, 삼성 직무적성 검사 G셋이 어제 서울과 부산, 대구, 미국 뉴워크와 로스앤젤레스 등 7개 지역에서 진행됐습니다. 응시자들은 어려웠다고 입을 모았는데요. 특히 언어 논리 영역에서 고전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대표적으로 겸손한 태도로 남에게 양보하거나 사양하다라는 뜻을 지닌 겸양하다의 반의어를 찾는 문제가 수험생들의 발목을 잡았는데요. 정답은 잘난 체하다라는 의미인 젠체하다였는데 몰라서 그냥 찍었다고 밝힌 수험생들이 많았습니다. 삼성은 계열사별로 채용을 진행하되 공정성을 위해 직무적성 검사만 그룹 차원에서 실시를 하는데요. 올 상반기에는 5,000명 이상이 최종 합격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취업준비생들 사이에서 신의 직장으로 꼽히는 금융공기업과도 시중은행들도 상반기 공채를 시작했죠. 네, 10개 금융공기업과 5대 시중은행 가운데 8곳이 올 상반기 채용 일정을 확정했는데요. IBK 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그리고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등이 1,200여 명을 뽑을 계획입니다. 최근 금융권을 휩쓸었던 채용 비리 여파로 이번 채용은 어느 때보다 엄격하게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시중은행은 은행연합회 주관으로 만든 은행권 채용 모범 기준에 따라 채용을 진행하는데 여기에는 성별이나 나이, 출신 학교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채용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공정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밖에 다른 국내 주요 대기업들 채용 절차도 짚어주시죠. 네, 이번 주말에는 CJ그룹과 포스코, 그리고 다음 주 주말에는 롯데와 금호아시아나가 필기 전형을 실시합니다. 상시 채용을 통한 선발도 활발한데요. 현대차그룹은 지난 2월 국내 주요 그룹 가운데 처음으로 대졸 공채를 폐지하고 필요한 인재를 수시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국내 30대 그룹 중 대다수가 공채와 상시 채용을 병행하고 있는데요. 이 중 10곳은 둘의 비중이 비슷하거나 공채보다 상시 채용이 많기도 했습니다. SBS-CNBC 김한진입니다. 금융당국이 자영업자 대출의 급증세가 위험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오늘부터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긴급 실태 점검에 돌입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네, 이번 실태 점검 금감원과 한국은행이 공동으로 나선다고요? 네, 맞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신한은행을 시작으로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대형 4개 은행을 대상으로 해서 금융감독원과 한은이 공동 검사에 나섭니다. 한은의 검사 요청을 금감원이 받아들인 건데요. 올해 들어 두 기관 간 첫 공동 검사이기도 합니다. 이번 점검에선 최근 들어 부동산 임대업을 대상으로 급증하고 있는 자영업 대출 현황과 연체율 추이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박 기자, 그런데 자영업자 대출 증가세와 연체율이 어느 정도 수준이길래 이렇게 실태 점검에 들어간 겁니까? 네, 이 자영업 대출은요,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과 저축은행 등 이금융권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즐고 능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자영업 대출 증가율은 은행은 8.6%인 반면에 이 상호금융기관이 이 4배에 달하는 31.9%, 이 저축은행도 31.5%로 높은 상황인데요. 이 금융권은 아무래도 은행 고객에 비해서 신용도와 채무 상환 능력이 취약한 차주들이 많기 때문에 연체율 증가 우려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실제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업권 자영업 대출 연체율은 0.61%인 반면에
이 상호금융기관은 1.15%, 카드사 등 여신 전문 금융사는 2.66%로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 자영업 대출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 임대업 대출이라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 부실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SBS CNBC 박규준입니다. 기업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국세청 세무조사입니다. 일각에서는 너무 강압적이란 인식도 적지 않은데요. 기획재정부가 이달 말 사상 처음으로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국세청 세무조사에 대한 평판조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무조사 녹음권을 세법 개정안에 담기 위한 조치라고 하는데 국세청은 당장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가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세청 세무조사에 대한 기업들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뭔가 목적을 갖고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좀 위축이 될 수는 있겠죠. 업무적인 부담이 크죠, 사실은. 국세청이 세무조사와 관련해 무리하게 세금을 추징한다는 일부 지적이 나오자 기재부는 지난해 납세자 권리 보호 차원에서 세무조사 시 녹음할 권리를 보장하는 세무조사 녹음권을 추진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세법 개정안을 검토하면서 세무조사 녹음권과 관련한 실태조사 후 추가 논의한다며 법 개정안 처리를 유보했습니다. 기재부는 이번 달 실태 파악 차원에서 사상 처음 국세청의 세무조사 방식에 대한 평판조사에 나섭니다. 개인과 기업이 대상인데 사실상 세무조사 과정에서 국세청 직원들이 강압적이었느냐를 묻는 내용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평판조사 대상인 국세청과 함께 이 설문조사를 공동으로 진행한다는 점입니다. 다 합의를 해서 공동으로 하는 겁니다. 국세청에서도 세부적인 일정안을 만든 거라고. 서면을 할 거는 납부실이 주관을 할 거고요. 국세청은 실태조사 명목이지만 세무조사에 대한 직원들의 평판과 과실을 기재부와 함께 파악해야 한다는 게 영 탐탁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그렇다 보니 협조 차원이지 주도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기재부에서 주관하는 거니까 기재부에서 이제 같이 빼달라고 하면 나가는 거지.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세무조사 녹음권 도입을 위한 실태 파악 조사는 이번 달 말 시작되며 6월 말까지 국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SBS CNBC 장가입니다. 미세먼지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면서 서울시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서울 4대분 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물론 저공해 차량 보급 확대, 그리고 생활 속 오염원을 줄여나간다는 것이 핵심인데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김정현 기자. 네, 김정현입니다. 네, 이번 발표를 보면 먼저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이거 적극적으로 차단을 한다고요. 네, 오는 7월부터는 서울 도심에 있는 녹색교통진흥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통행이 제한됩니다. 종로구 사직동과 삼청동 등 8개 동, 그리고 소공동과 명동 등 중구 7개 동인데요. 5등급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7월부터 5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쳐 12월부터는 2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들 지역을 오가는 5등급 차량은 하루 최대 3만 대가량으로 추정된다고 서울시는 밝혔습니다. 녹색교통진흥지역 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소유한 5등급 차량에 대해서는 조기 폐차 보조금을 2배 늘려 조속한 교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또 배달용 엔진 오토바이 10만 대를 오는 2025년까지 모두 전기 오토바이로 교체하고 마을버스와 어린이 통학버스도 전기차나 LPG 차량으로 바꾸기 위해 시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생활 속 미세먼지 저감 대책도 나왔죠. 네, 서울시는 이른바 미세먼지 10대 그물망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먼저 아파트 미세먼지 환기 장치를 개인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관리 방식으로 바꿔 관리사무소가 정기점검과 필터 관리를 맡도록 했습니다. 또 친환경 보일러 공급도 늘려갈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특히 집중관리구역을 선정해 소규모 배출시설이 밀집한 지역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시범구역으로 먼저 가산구로 디지털단지와 성수동 일대, 그리고 영등포역 주변을 선정했습니다. 또 미세먼지 상시 관리가 필요한 대형 공사장과 주유소, 인쇄소 등에는 올해 안에 사물인터넷 기반의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정현입니다. 증시 상황입니다. 국내 증시 현재 양지수 혼조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0.72% 오름세 2249포인트에 거래되고 있고 코스닥은 내림세입니다. 0.01% 내리며 767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목해보실 종목들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시아나입니다.
지금 금호그룹이 결국 아시아나 매각으로 가닥을 잡은 모습인데요. 아시아나 30%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오롱티 추진 같은 경우에도 역시 20.73%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보사가 오늘 조사 결과가 발표가 났습니다. 동일한 물질로 임상 과정부터 상업화 단계까지 동일한 제품 사용했다고 밝혀졌는데요. 이제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부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0.79% 내림세입니다. 지금 스타트업 기업인 코드4에 투자한다고 밝혔지만 현재 하락 반전하면서 0.79%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